자, 중국이 앞으로 북한에 비행기 뜰 수 있는 항공유는 안 팔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원히는 아닐 것 같고 적어도 당분간일 것 같은데 그 의미, 함의,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드를 만약에 결국 그 비핵화 압박이 무산되는 경우 배치하게 될 건데 그때 북중은 경제 보복을 하겠다는 으름장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 파괴력은 어느 정도인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일면 머릿 기사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 중국이 북한의 공군용 항공유 수출 금지 이런 것에 제재에 동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아픈 조치인가요? 굉장히 아프죠. 네. 여기 항공유는 굉장히 불이 잘 붙습니다. 네. 그래서 비행기는 사고 나면 바로 폭발하죠. 자동차는 네. 폭발 안 해도 휘발유스는. 그래서 지금 우리 공군 같은 경우에도 저거는 송유관으로 보내지 않고요. 네. 특별한 차량으로 보내는데 네. 저 항공유를 중국이 공급하는데 저건 송유관으로 가지 않습니다. 네. 차량으로 가기 때문에 중국의 의지가 포함된 거거든요. 그런데 네. 저런 것 자체가 유엔 제재안의 위반인데 네. 중국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건 안 팔겠다. 이런 쪽으로 유엔 제재안에 합의를 하겠다. 큰 틀에서 그런 의견을 내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금수품, 그러니까 수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 운송하는 게 의심된다면 항공인도 북한 영공에 뜨지 못하게 하고 그렇겠다는 건데 물리적인 힘은 갖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금수품 운송 의심되면은 항공이 못 뜬다는 것은 네.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이 네. 북한의 그 비행기 또는 이제 북한의 물품을 실은 비행기가 그 자국 상공을 못 날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PSI의 그 좀 확장된 그런 네.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일단 중국이 북한의 항공유를 안 판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안 판 적이 있었잖아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자, 3차 핵실험이 있었을 때가 박근혜 대통령 1년 차인 2013년인데 그때 한 1년쯤 안 팔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북한에서는. 북한 네. 그 공군기들이 네. 훈련을 못했죠. 못하고 네. 김정은이도 공군 조종사들한테 지상훈련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지시도 네. 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13년 말에서 2014년 말까지 한 1년 가까이 중국이 항공유를 팔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2014년 말이니까 중국이 항공유 판매 금지를 푼 직후쯤 되겠네요. 그때 김정은이 직접 비행기를 조종한 모습을 공개했군요. 그래. 저기다 시점의 의미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때 중국이 15만 톤, 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네. 항공유 15만 톤을 북한에 공급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2014년 이제 그 중국의 항공유 판매 금지 조치가 거의 1년 가까이 됐을 무렵에 김정은이 이런 말을 다 했네요. 자, 지상 비행 연습을 많이 하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상 비행 연습이라는 게 없잖아요. 비행기는 몰래면 떠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게 도상에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떴다라고 가정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네. 아, 저렇게 하라. 지금 머릿속으로 화면을 하는 보십시오. 겁니다. 저런 잘 나오네. 모형 가지고. 아, 모형 가지고. 제가 어린애 소꿉장난 노는 것 같은 건데요. 공사학 1학년 때 정도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시뮬레이션 가지고 시뮬레이터로 똑같은 상황 줘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장동지의 명령이니 따라야 하잖아요. 자, 지상에서 해라. 기름 없다. 그랬더니 북한군이 이렇게 합니다. 김정은은 기뻐하네요. 한번 공군을 해봤어야 알죠. 저렇게 네. 비행기가 선회를 하면요. 하이지가 걸리거든요. 저는 우리 몇 번 타봤는데 3지 이상 넘어가면은 보통 사람은 졸도합니다. 이제 저거 지상에서는 저 하이지가 안 걸리거든요. 하나만 네.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2013년 11월 21일 공군부대를 김정은이 직접 방문해서 우리 기름 없다. 중국이 1년째 우리한테 공급하지 않고 있다. 지상에서 비행 연습 많이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2004년인가요? 자, 육자회담 북한이 나오지 않으니까 당시 뉴욕타임스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만 3일 정도 아예 기름을 끊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확인된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3개월 정도 원유를 네. 공급을 중단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게 확실치 않은 것이 중국이 네. 정치적 이유 때문에 중단 안 한 건지 아니면 북중 간에 그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네. 이 대경 유전 기름이 네. 파라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파라핀 제거를 하거든요. 네. 그럼 한 달, 두 달 정도는 이제 그 공급이 중단될 때가 있는데 네. 확실치 않습니다. 이게 정치적 이유인지 아니면 네. 기술적으로 파라핀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중단이 됐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김정봉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파라핀 제거, 파이프에 끼는 송유관에 끼는 파라핀을 제거하기 위한 거 바로 이 태평만 댐이라는 압록강에 있는
댐의 근처에 있는 그 파이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지도 보시는데요. 자, 조선과 중국 사이 조중 국경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것인데 여기 조중 의교, 이제 압록강 철교 같은 거죠. 이 압록강이 흐른 이 지역입니다만 이 파이프가 어디에 묻힌 것인지 지금부터 지도와 함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중국 단독 많이 가시는데 거기 가시면은 배를 타고 보트를 타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가면 네. 그 유명한 위화도가 있습니다. 위화도 회군했다는 위화도 거고요. 해군.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확실한지는 아닌지 네. 모르겠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더 북쪽으로 한 50km 올라가면 중국 쪽에 호랑이 호자 매산자 호산장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게 만리장성의 가장 끝이다. 네. 엉터리죠. 산해관 쪽인데. 네. 거기에 이제 클태자 평평할 평, 태평양하고 같습니다. 태평, 네. 그 다음에 대만할 때 만을 쓰는 태평만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네. 그 압록강에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 댐이 수풍댐만 있는 게 아니라 4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태평만 댐인데 작은 소수력 발전소입니다. 네. 물론 그 위에는 차가 다닐 수 있죠. 그래서 네. 저 다리 위에서는 해관, 우리로 얘기하면 세관이 있어서 네. 양쪽에 오고 가는 사람들 진검사를 하고 이제 출입국을 하는데, 네. 그 다리는 더군다나 교각이 있는 다리가 아니고 댐이니까 거기에 송유관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좀 확대해 보자면 제가 좀 가까이서 보니까 좀 보이는데 이게 댐이지만 여기에 차가 다닐 수 있네요. 네, 다닙니다. 그렇죠? 자, 요 언저리 어딘가에 북한이 중국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원유 수송 파이프가 묻혀 있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파이프가 이제 뭐 파라핀 제거 때문에 쭉 매일 주는 게 아니라 좀 끊었다가 하는데, 자, 그냥 누운 김에 제사 본다고 이렇게 파라핀 제거하는 겸 해서 중단했던 거를 자, 우리가 북한 압박했다라고 공치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조중 우호 가격이라고 해서 국제 유가 시세보다 굉장히 싸게 판다면서요. 그게 이제 중국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네. 그러면은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속에 북한에 연간 50만 톤씩 그 원유를 준다고 해가지고 네. 그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예산 책정이 됐는데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네. 차관 형식으로 줍니다. 아. 그러나 한 번도 돈을 받은 적 없지만 네. 일단은 차관 형식으로 줍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쌀 제공할 때처럼 우리 쌀을 사는 형식으로 줄 테니 이 돈을 꿔주겠다면서 결국 받지 않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 중국하고 사이에서 있었던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석탄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실 더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노동당 기관지 중에 국제뉴스를 다룬 환구시보가 있는데 새로운 보도가 나왔는데요. 박성원 부국장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이 보도의 포인트를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네. 다음 달 1일부터 3월 1일부터죠. 북한과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받았다. 네. 그리고 중국 상무부와 해관 총서, 우리 지금 세관이죠. 네. 총서가 명령을 내렸고 야오닝 성정부가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 동아일보에서도 어제 네. 보도를 했었습니다만 네. 지금 단둥일 때도 그렇고 네. 중국과 북한의 거래, 네. 중국이 북한에 물품을 구입하고 가령 대금을 지급할 때 네. 계좌에 대해서 지금 은행을 통한 계좌를 차단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네. 지금 중국이 북한과 이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이러므로써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에 발맞춰 가고 있다. 네. 그러니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사드라든지 네. 그런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말라. 우리도 나름 애쓰고 있다. 이런 메시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실은 이제 천연자원 판매를 통한 달러 획득이 굉장히 컸었다 그러잖아요. 네. 장성택 투자 이런 것 때문에 처형됐다는 얘기가 굉장히 유력하게 들릴 정도인데 만약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큰 달러 뭉치를 얻을 기회를 잃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북한이 수출액이 한 30억 불 되는데 네.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지하전입니다. 지하전이고 그 중에서 한 10억 한 5천만 불 정도가 석탄인데 네. 중국에서 이 수입을 안 하면 북한이 당장 10억 불 이상의 외화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네. 북한산 무연탄이 네. 중국에서 이제 연료로 쓰거든요. 연료로 쓰는데 북한산 무연탄의 수은 함량이 높기 때문에 수은. 예, 네. 수은 함량이 높아서 사실은 그걸 떼게 되면은 네. 굉장히 공기를 많이 오염시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수입을 중단을 해도 네. 북한 정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질 연탄을 제값 주고 사왔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저 동북삼성의 오염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 이참에 한번 또 잠시 끊는 형식을 취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고 봐야죠. 자,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제 북한의 진짜 의도입니다. 자, 이렇게 제스처는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 반짝 기분 좋아할 일이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한국이 미국과 함께 사드를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하는 문제 관련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했는데 이걸 막으려는 좀 종합적인 노력처럼 보입니다. 어제 김종인 대표를 찾아간 중국 대사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거든요. 네. 구대사죠. 중국 네. 발음은 추고. 네. 구대사가 우리 야당 대표를 상대로 참 공갈이라 그럴까요? 네. 별 희한한 말을 다 했는데 우리 저 네. 김종인 선생님은 한마디도 못하고 듣기만 하셨나요? 어떻게? 네. 연세도 많은 분이. 좀 아쉬워요. 네. 한마디 자, 쏴주지. 네, 일단 저 김종인 대표와 그 추고홍 대표, 그 대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잠시 좀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미국과 중국이 외무장관끼리 만났는데 중국이 계속했던 종합적인 전방위 사드 저지 노력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워싱턴에서 만난 이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have made it very clear that we are not hungry or anxious or looking for an opportunity to be able to deploy THAAD. If we can get to denuclearization, there's no need to deploy THAAD. We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자, 그러니까, 자, 이거 중국하고 미국하고 얘기만 잘 통하면 사드 갑자기 중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이 일부 있긴 있었는데, 저 얘기 들어보면 비핵화 없이는 사드 배치 중단하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 얘기 맞는 해석인가요? 맞는 해석이죠. 네. 중국이 지금 다각도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사드를 막으려고 가진 발악이라 그럴까요? 네. 온갖 수단을 지금 다 동원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만약에 미국이 그만두거나 또 우리가 그만두면 이거 결국 중국의 압력에 굴한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정부는 어저께 국방부 차원에서 원래는 사드 도입을 위한 약정에 서명하기로 했었는데 하루 미뤘는데 일단 오늘 하루 또 미뤄졌네요. 아, 그거는 뭐 양국 간에 약정을 하려면 우리가 왜 전철 타면은 바로바로 탈 수 있죠. 네. 최초로 전철을 만들면 어떻게 운영하는지 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사드는 지금 전 세계에 배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할지 약정하는 룰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왕이하고 회담하는 것 때문에 시간을 약간 끌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 시간이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제재가 소명될 때까지, 네. 소명될 때까지는 네. 중국을 자극을 좀 덜 하겠다 이런 배려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저께 오후 2시부터 김종인 대표와 추고홍 주한 중국 대사가 대화를 나눴는데 45분쯤 대화가 이어졌다 그래요. 근데 대체로 대부분을 사드에 논의하려 했고 또 중국 대사가 대부분 발언을 했고 김종인 대표는 대체로 좀 듣는 쪽이었다고 설명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눈에 띄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사드 관련 대화만큼은 언론에 공개하고 나머지는 좀 그냥 알고만 계시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용을 했군요. 그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뭐 외교 관계상 할 수도 있는 일인가요? 저는 왕이 부장이나 이 추대사를 보게 되면 참 뻔뻔하다고 생각되는데 뻔뻔한 게 외교관의 핵심입니다. 어제는 이 말하고 전승절에 그렇게 대통령 오시라고 공들여 놓고도 이제는 네. 확 도는 게 외교관의 본질입니다. 네. 큰 틀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핵화를 추진했다가 네. 이렇게 총을 맞아 돌아가시는데 네. 그때 보게 되면 스콧 스나이더 대사가 계속 김재규 정부부장 만나가지고 네. 한국의 그 핵화를 문제를 별로 거론하지 않으면서 민주화와 네. 그다음에 그 부마 사태를 지적합니다. 거기서 네. 김재규가 자극받아갖고 액션을 하는 게 11.6이었죠. 네. 비슷한 거를 추 대사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작은요, 네. 우리 김 선생님 같은 저런 분만 하는 게 아니라 네. 3쿠션 방법으로 저런 사람 동원해서 합니다. 직업 외교관도 공개를 그럼요. 한다. 네. 그래서 항상 외교관은 국익에 따라 움직이고 뻔뻔해야 되는데 그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제가 어떤 예측을 하는가 하면 저번 임기가 올 가을입니다. 네. 10월쯤에 끝나는데 네. 중국 측에서는 후임 대사를 네. 북한 주재 중국 대사를 보낸다는 검토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네. 다 심리적으로 우리 압박을 가하는 거죠. 네. 결국 이제 북한의 우호적인 시각을 갖춘 사람을 서울로 보내겠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봐도 됩니다.
평양에 재산한 사람들은 되게 김일성 대학에서 이제 그 말을 배운 사람들이 많고 네. 한중 수교 의회는 우리나라에 와서도 이제 우리말을 배운 사람도 많은데 네. 평양 주재 대사하고 서울시 대사한다는 것은 네. 아무래도 세월이 더 갔기 때문에 계급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비중이 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청와대도 반응을 내놨고 우리 외교부도 좀 반응을 내놨습니다만 일단 뭐 추공대사 이 말이 사실인지 중국에 좀 물어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외교부는 추공대사를 이른바 초치해서 좀 들어와라. 그래서 외교부로 불러다가 따질 것 따지고 묻고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반응이 늦게 나온 거 아닙니까? 늦게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럴 필요도 있죠. 네. 과거에 우리 왜 국정원 직원이 러시아에서 네. 첩보 활동하다가 문제가 돼서 서로 맞추방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소련 러시아하고 한국이 맞붙었던 유명한 사건인데 네. 지금 사드 문제가 지금 그런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네. 조금 더 격해지면은 그럴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럴 수는 없었습니까? 이제 결국 중국이 우리 국민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야당 대변인의 입을 빌어서 다 하고 싶은 얘기 공개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은 이 사드 부분만 공개해도 좋다 이 얘기는 네. 사드 부분만 공개해 달라라고 오히려 한국 그 야당을 이용한 겁니다.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제1야당 대표가 네. 분명하게 당신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지금 그 사드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의 안보와 국익 차원에서 검토할 문제고 결정할 문제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당신들의 레이더는 어디까지 겨냥하고 있느냐,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네. 이런 문제를 하고서 이 부분은 한국에게 맡길 문제지 이 부분을 갖고 더구나 외교 관계의 그 어떤 파괴 이런 부분을 그 겁박하는 것은 네. 예의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꾸짖고 네. 그리고 부분에 이 공개될 때에서도 네. 사드에 관한 중국 측의 우려가 있었다. 네. 뭐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고 네. 정말 기묘한 얘기는 우리 정부와 네. 그 중국 대사가 전한 이런 얘기를 정부 측에 전하고 대응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네. 그 정치권과 그 정부의 어떤 그 외부 안보에 대한 어떤 대응 시스템인데 지금 어제 저렇게 묵묵히 듣고 더구나 네. 듣는데 그치지 않고 네. 김종인 대표가 네. 그런 사드에 관해서는 신중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마치 맞장구를 치는 듯한 이러한 그 언동으로 그 중국과 어떤 그 세계 만방에 한국의 어떤 위기 대응에 대한 안보 대응에 대한 태세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은 신중치 못한 그야말로 일이었다 생각됩니다.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가 네. 저런 얘기를 했으면요. 네. 야당은 절대 용납 안 합니다. 네. 중국이 하니까 왜 따라갑니까? 그래서 우리 야당도 네. 이 국가 국익 문제에 대해서는 네. 분명한 자기 의견을 가져달라 네. 주문하고 싶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김종인 대표가 이제 거침없는 행보, 거침없는 발언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런 패턴이 어제 주한 중국 대사 앞에서도 당신 그런 말 하지 마시오라고 얘기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는 안타까움이 여기저기서 들리네요. 자, 어쨌건 청와대 반응을 내놨습니다만 야당의 반응과 관련해서 좀 섭섭함이 좀 느껴지는 얘기 정리해봤습니다. 좀 정리하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근데 중국 태도가 네. 상당히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이에요. 네. 자기들은 우리 5,500km까지 보는 레이더도 막 설치하고 사거리 네. 막 1,730km 되는 등풍 21D 같은 미사일 기지 같은 걸 백두산에 배치하고 또 난사군도 일대에 그 대형 레이더 시설을 갖춘다는 것 같은데 그거에서 얘기하니까 주권 국가가 자위권 차원에서 해는 거라고 왜 주권 국가 일을 간섭하느냐고 얘기하면서 네. 정작 우리한테는 내정 간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중국 경제가 지금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지금 주가 움직임만 봐도 이 정점 대비, 그러니까 한 6개월 정점 대비 이렇게 많이 폭락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를 마음대로 막 요리하고 압박하고 뭐 경제 제재하고 이럴 여건은 좀 아니란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2013년도에 쌩까꾸 문제를 놓고 중국하고 일본이 격렬하게 붙었습니다. 그런 중국이 지금 일본의 기업들을 불러서 네.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언제 싸웠냐는 듯. 네. 지금 중국이요. 네. 지금 경제가 매우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근데 하나 흥미로운 거는 지금 우리 기업들이 사드 때문에 중국 진출이 어렵지 않을까 그러는데 네. 우리 그 문제가 아니고 현재 중국 자체가 죽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22% 시장 점유율에서 7% 떨어졌고요. 네. SK텔레콤이 이미 철수했고 네. 현대 북경조차도 지금 어렵습니다. 사드와 관계없이. 근데 이걸 자꾸 사드 탓으로 돌리지 않았으면 하는 저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중국의 본심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경제적 압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게 사실 우리 이제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이른바 유커라고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야, 앞으로 이제 우리 중국 관광객 한국 가지 마. 압박하고 제재하고 이러면 우리가 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있기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양파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때 우리 국내산 양파가 좀 있어가지고 중국의 양파를 수입을 중지했더니까 그 양파 농민들이 몇 명 그 자살하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때 중국에서 우리 휴대폰을 수입을 그때 금지한 적이 네.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엄청나게 그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우리가 중국에 사과라고 뭐 그런 적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중국이 뭐 저런 식으로 나오면은 나름대로 우리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